오늘은 8번째 행정법 상식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생활이 지속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행정법 상식 강의일지라도 여러분이 분위기 자체로 봐서는 뒤틀린 심사로서 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어떻든 제가 여러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보낸다고 그랬기에 제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한테 제 소임을 다하고자 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 관리에 유념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의 꿈을 일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행정상 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냥 행정법상에서의 어떤 법률 관계 하면 어떤 권리 의무가 전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 주체가 법률 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를 행정상의 법률 관계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행정 주체, 우리 개인도 법률 주체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죠? 행정 관련해서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로서는 행정관청, 행정기관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 있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무슨 중앙기관의 어떤 장관들, 우리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그래야 된다. 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쪽은 무조건 이게 이 행정주체이고 한쪽 사이인 경우, 행정주체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런 관계를 우리가 행정상 법률 관계를 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민사상 법률 관계, 사법상 법률 관계와 마찬가지로 권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래 됐습니다. 그 내용은 공법이 규율을 받는 경우, 행정법의 어떤 규율을 받는 경우에는 공적인 권리, 공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법상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사법적 권리, 사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팔 경우에 우리가 연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행정법상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사법적 규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조달 행정, 국고 행정을 우리 앞에서 다뤄봤는데, 그런 경우에 사법적 규율을 받는 경우, 사법적 권리하고 사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자치도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제주를 여행한 강남에 사는 모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TV 그리고 중앙일간지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법리적 판단 기사를 내렸고,
그에 덩달아서 저 역시도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랬고, 엊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되는 근거들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제주도의 폐소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식으로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 당국으로서는 언짢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제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방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건대는 행정이 국민을 상대로 이런 어떤 그 쟁송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가피성이라든지 어떤 그 이런 전제가 깔렸을 때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년 만에 닥친 소위 그 감염병과 관련된 이런 사례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어떤 그 행정과 개인 간의 어떤 그 송사 문제처럼 쉽게 간단히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대처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그 제주자치도의 대처 사례였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여러 가지 정황적 측면에서 여러분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런 그 행정상 법률 관계는 또 쪼개가지고 조직법적인 관계하고 작용법적, 행정조직법상의 어떤 법률 관계, 행정작용법상의 어떤 법률 관계로 쪼개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법적인 어떤 법률 관계를 우리가 우선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것도 또 두 가지로 쪼개서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어떤 법률 관계하고 행정주체 간의 법률 관계로 쪼개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다가 행정주체 내부에서 법률 관계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본다면 상급 행정관청과 하급 행정관청과의 법률 관계를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라든지 지휘 감독을 하는 그런 법률 관계를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등한 행정관청 간의 관계를 연상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대등한 행정관청,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의라든지 사무의 위탁 등과 관련된 법률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거 비일비재하게 업무 처리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을 우리가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안인데, 어쨌든 법률 관계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주무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간의 어떤 법률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자치도 지사에게 어떤 특정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기관 위임 사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는 예컨대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한테다가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성북구청장한테다가 권한을 맡기는 경우의 법률 관계,
뭐 이것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주체 내부의 법률관계 유형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겠죠.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뒤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간략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관계로서 소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거죠. 지방의회하고 집행기관, 뭐 시장, 뭐 도지사, 뭐 군수, 이것을 우리가 집행기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방의회에 대립되는 어떤 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지방의회와 이런 집행기관 간의 관계도 행정주체 내부의 법률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 사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기관소송에 의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기관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석사학위 논문 작성 시 제가 이 기관소송에 관한 그런 그 논문을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뭐 그 기관소송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제 논문이 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술 함에 있어서도 이 제가 논문 쓴 것을 중심으로 해서 뭐 책자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의 어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소송 관계로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법에서 소위 그 지방자치법, 현행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기관소송의 하나의 사례로서 뭐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 간의 어떤 그 분쟁의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 이외에도 소위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떤 소송으로서는 기관소송의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기관소송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분쟁을 해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대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이런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과 그 구성원 관계도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법률관계의 한 유형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원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라면 그 해당 공무원들이 구성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치도와 공무원 간의 법률 관계도 내부에서의 법률 관계로 다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법적 성질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 어떤 근거 규정에 따라서
다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행정기관과 구성원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특이한 어떤 그 개념들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린다면 소위 그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뭐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군인, 소위 그 수용자, 학생, 뭐 국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되겠죠. 같이 특별한 공법상 원인에 의해서 성립되는 신분 관계에 대해서 해당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별한 어떤 권력 주체의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뭐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 영역에서 공무원법에서 이와 관련된 뭐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익히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특별행정법 관계 뭐 이 개념으로 통상 상식적으로 발설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두 번째로다 행정주체사의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형적인 행정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래 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라는 것은 광역하고 기초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광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초단체 간의 관계도 행정주체 사이 법률 관계로 우리가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어떤 그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분쟁을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행정소송으로서의 어떤 그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쟁 사례들이 어떤 그 판례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치단체장들이 해당 관할 지역의 어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라고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가 됐습니다마는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어떤 그 권한이 누구에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그 가부를 다투는 소위 쟁송수단의 한 유형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20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어쨌든 뭐 요새 보니까 각 대학
것들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그 온라인 강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새삼스럽게 여러분한테 상식 강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분위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뿌듯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8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면서 혹시나 여러분께서 제 강의에 어떤 그 의문점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여러분이 밴드가 개설이 됐습니다. 사랑해요 행정법이라는 밴드를 개설을 해 놨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우선 듣고 싶은 강의라든지 아니면 제 강의 중에서 의문이 있거나 좀 한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지를 사랑해요 행정법이라는 밴드에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강의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강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